당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는 필요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케톤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케톤이 뭐가 문제냐면 냄새가 나요. 오늘은 당뇨병과 입냄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뇨병은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1형 당뇨는 소아당뇨라고 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면역 기능에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의 췌장 세포를 스스로 파괴해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잘 분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가 되면 주로 소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당뇨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스스로 공급을 합니다. 주사를 놔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형 당뇨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뇨 환자들의 95%는 다 2형 당뇨예요.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은 분비가 제대로 잘 되는 사람들이 2형 당뇨가 와요. 왜 오느냐 하면 주로 당 섭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운동은 적게 하고 당을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을 췌장에서 이제 분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우리 조직의 영양분으로 에너지원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조직에 갖다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줘요. 그게 인슐린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많으니까 인슐린을 췌장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많다 보니까 조직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인체 조직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왜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저항성이 늘어나요. 저항성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당이 막 넘쳐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음식 관리를 잘 못해서 포화지방들을 많이 먹게 되면 과자 같은 거, 빵 또는 인스턴트 식품들 또는 뭐 여러 육류들 뭐 이런 거 포화지방이 많거든요. 포화지방이 많으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비유를 들자면 택배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쇠 구멍에 때가 껴요. 그 인슐린이 작동이 잘 안 돼요. 방해해요. 염증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췌장에서는 이거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인슐린 많이 만들어야겠네 라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공장에서 돌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못 만들겠다 하고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서 2중, 3중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2형 당뇨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증가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겠죠. 설탕물처럼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서 점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염증들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속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장병 또는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 눈에도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안과 질환 하다못해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도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단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신장도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합병증들이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당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전이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전이 있고요. 그걸 해당작용이라고 해요. 당을 분해해서 만든다고 해서 해당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케톤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케톤이 뭐가 문제냐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입냄새 또 몸에서도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되면 케톤이 많이 생기면서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죠. 또 당뇨가 이제 심해질수록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입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또 냄새가 나게 되고 위장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속에서도 냄새가 올라오게 되고 여러 경로로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된다. 이럴 때 우리 한의원에서는 당뇨의 대표적인 처방이 육미지왕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미지왕탕은 숙지왕, 산약, 그리고 산수유, 그리고 목단피, 백봉령, 택사 이렇게 6가지라고 해서 6가지 맛 육미지왕탕이에요. 거기에 숙지왕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숙지왕은 뿌리 약재예요. 땅속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마셔도 우리 몸에 미네랄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숙지왕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신 물이 진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당뇨가 진행되면서 진액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들을 숙지왕이 많이 보충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약은 말을 말려놓은 거예요.
그죠? 마가 이렇게 찐득찐득하잖아요. 그것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산약에는 소화를 시켜주는 소화 효소를 분비해주는 효능이 있고 인슐린이 분비가 좀 잘 되도록 해주는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산수유. 한때 이제 산수유 광고도 많이 나고 그랬었죠. 남자들한테 좋다고. 근데 이제 산수유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능도 있고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목단피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리고 염증을 좀 잡아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복명, 택사 이런 것들은 부종을 좀 빼주면서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폐물을 빼줘요. 좋은 진액은 많이 공급이 되게 하고 노폐물들은 빼주고 속 안에서 또 바깥에서 둘이 협력을 해서 노폐물도 잘 빼줘요. 그렇게 육미지왕탕을 복용을 하게 되면 속이 좀 냉한 사람들 또는 좀 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를 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지왕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장이 좀 약한 사람,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설사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약을 발효를 해서 처방을 하면 좋습니다. 발효를 하다 보면 장에서 흡수하기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육미지왕탕을 발효를 해서 처방을 합니다. 오늘은 당뇨가 되면 입이 마르면서 입 냄새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또 그런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어떤 한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